안녕하세요.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입니다. 제주도에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사건 선처를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제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처벌과 민사합의는 별개지만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 여부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형사처벌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합의의 중요성은 커지며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성실한 초동조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보험회사 조사 등 각종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진술을 소홀히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교통사고인지, 중상해 사고인지, 업무상 과실치상인지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의 치료 상태, 입원 기간, 후유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로서 치료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모습이 선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 외 제3자 피해 여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사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추하 피해를 입었거나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 그리고 추가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시에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럴 때는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전체 손해 범위를 정리한 일괄 합의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회봉사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도 판결에 고려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보여주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며 음주사고라면 치료 및 상담 이수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소한 대응 실수로 형사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관광객 차량, 렌터카 사고,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 등 특수한 사고 유형이 많아 보다 세심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협상, 형사처벌 경감 전략, 보험회사 대응 등 전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